예, 2025년 밤 11시 50분 경이고요. 지금 10월 오늘 날짜가 10월 22일 밤 11시 50분 경입니다. 지금 제가 요즘에 최근에 또 며칠 사이에 이 보건복지부 이 질병관리청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저 같은 경우는 은평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또 이제 코드를 굉장히 이들이 굉장히 코드를 빠르게 올리고 있어요. 이 새끼들이. 그래가지고 며칠 전서부터 또 아주 극심한 극악의 화학무기 테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자살시키고 돈을 벌기 위해서 자살시키기 위해서 아주 극악의 테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 같지 않아 가지고 웬만해서는 이제 영상을 잘 찍지는 않고 메모는 해놓고 있는데요. 최근에 며칠 사이부터 너무 이 극악의 이 화학무기 테러 고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치가 떨려서 지금 영상을 찍지 않으면은 치가 떨리고 이가 갈리니까 그래서 영상을 또 찍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산책로에 와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여기 와서 제가 스트레칭 같은 걸 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심장마비제 테러 그리고 심장마비제 테러하고 그리고 입안에 지금 제가 알바하러 가려고 하면은 얘네들이 그 전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테러가 심해지는데요. 입안에 요즘에 최근 며칠서부터 이제 코드가 많이 지네가 또 올려가지고 극악의 테러를 하고 있는데 입안에도 굉장히 다량의 화학 무기를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계속 헹궈내지 않으면은 굉장히 그 찝찝하고 이게 느낌이 굉장히 이상해요. 이 피해자분들 중에서 이제 당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입안에 또 다량의 화학 무기를 쏘고 있고, 그리고, 아무튼 이들이 이제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은평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또 이제 기억상실죄를 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또 다른 날들 거는 지금, 메모를 해놨는데요. 최근에 지금 아주 심한 것이 이제 가장 심한 것은 이 비소 테러입니다. 비소는 이제 통증제인데요. 통증제. 우리가 장희빈 사약 받을 때 우리가 조선시대 사약의 원료가 비소잖아요. 그러니까 비소는 그 사람을 죽이는 박재광 씨 영상 보면은 세포를 죽이는 뭐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극악의 테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비소도 양에 따라서 코드가 낮을 때는 그렇게 통증이 심하지 않은데요. 지금 한 그저께서부터 그저께 하고 또 하루 걸러서 어저께 이렇게 해서 그 극악의 비소 테러로 제가 어제 같은 경우도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러니까 비소테로 한 방이 과거의 5배에서 10배 정도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 방 한 방 쏠 때마다 비명을 질러야 되는. 근데 이제 저는 재수 없어가지고 비명을 지르지는 않았는데 악 소리가 나올 정도의 그러한 비소 테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은평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게이트키퍼 요원들. 바로 제가 살고 있는 동의 아래층, 옆집, 이런 그 집 주변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자살방지 요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밤새 이지랄을 해가지고 잠을 굉장히 못 잤고 최소한 10시간 정도를 당한 것 같아요. 극악의 비소 테러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화학무기 테러를 할 때 코드에 따라서 만약에 비소면 비소의 그 최대량 뭐 이제 이런 게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코드가 올라가면은 그 비소의 그 최대량이 아주 커지겠죠. 그래서
이 양까지 몇 미리까지 쏠 수 있고 뭐 이제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 새끼들이 며칠 사이에 또 코드를 올려서 아주 극심한 테러를 정말 자살시키려고 하는 죽일 정도의 이러한 테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피해자분들도 지금 정신건강보건복지부 그리고 질병관리청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최후의 발악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화학무기 테러가 제가 뭐 인텔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서 볼 때 물론 내일 당장 이것이 끝나고 이르지는 않겠죠. 예,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게 아주 긴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최후의 발악으로 우리가 지렁이들 죽을 때 알잖아요. 지렁이에다가 무슨 약이나 소금이나 이런 걸 뿌리면 꿈틀꿈틀 아주 발광을 하죠. 발광을 하다가 딱 죽어요. 그래서 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뿐 아니고 다른 분들도 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하실 텐데요. 근데 하지만 너무 극악의 진짜 극심한 테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살시키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러한 것은 바보가 아닌 이상 이제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살을 시키면 자살 방지 요원들은 1,000만 원 이상 그리고 보통 이제 10명이 한 팀으로 이렇게 짜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하는 걸로 봤을 때 몇 호가 우리 아버지를 죽였는지 그것도 알 것 같아요. 느낌이. 왜냐하면 우리 집 전담이기 때문에 이 아래층 19층 3호와 그리고 그 옆집 19층 2호 그리고 우리 집 옆집 20층 4호 이 집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 아버지를 죽이고 그리고 저를 죽이려고 하는 화학무기 테러로 고문을 통해서 이제 자살을 시켜서 돈을 좀 벌어보겠다고 하는 이러한 게이트키퍼 요원들, 자살방지 요원들이고요. 그리고 은평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장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이제 생각인데 이들 이 글로벌리스트들 전 세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모든 것이 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딱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장한테는 한 1억 정도가 떨어질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고요. 한 명을 죽였을 경우에. 그래서 이들이 본인들이 이제 느낌상 알겠죠.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걸 봤을 때 자기들이 조만간에 어떠한 상황에 처해질 거라는 건 아마 감을 잡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한 명이라도 더 죽이고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겠다. 이러한 그들의 여태까지 9년 동안 19년 동안 이 짓을 하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특별한 아주 직접적인 끼임새를 채기 전까지는 계속 하겠다. 응? 최후까지 좀 할 수 있을 때까지 돈을 벌고 그만두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 이제 생각은 그러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심한 테러는 역시 이제 비소 테러, 끔찍한 비소 테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경련제 테러도 보면은 이제 박재광 씨 같은 경우는 경련제를 굉장히 많이 테러를 하고 있잖아요. 왜냐면은 박재광 씨는 이 화학무기 테러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하는 짓이고 누가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화학무기의 하나하나의 특징하고 이 모든 이 자세한 그 디테일한 것들을 다 알려줬기 때문에 까발린 사람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폭로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극악의 화학무기 테러 고문을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영상을 봐서도 알 수 있는데 박재광 씨한테는 이 경련제 테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경련제 테러를 이제 가끔가다 하는데 최근에 경련제도 한두 번 이제 당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강한 힘으로 몸이 자기 의지하고 관계없이 몸이 이렇게 완전히 무슨 동물들이 이렇게
이게 뭐라 그러지? 구부러지듯이 갑자기 배 쪽으로 그냥 상체가 확 구부러진다든지 자기 의지랑 관계없이 이 화학무기, 화학약품을 쐈기 때문에 경련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경련제 테러를 이제 몇 번 했고요. 그리고 바지 같은데 이제 축축해지게 보통은 이게 수증기 상태로 불산 플러스 화학무기들, 불산 플러스 이제 VX 살인가스, 그다음에 스테아린산, 칼슘, 펜타닐, 염소, 비소 등등등 화학무기를 이 화학무기의 베이스가 되는 불산에 섞어가지고 수증기 상태로 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코드가 올라가면서 달라진 게 뭐냐면은 바지가 축축해지는 이 액체 상태로 굉장히 많이 쏘고 있습니다. 아주 빈번하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발을 닦거나 집에 가서 양치질하고 자기 전에 이제 양치질하고 발 닦을 때 발을 닦고 나면은 발을 닦을 때 마치 물이 튄 것처럼 바지에다가 액체 상태로 또 쫙 뿌려요. 화학무기를 분사를 합니다. 근데 이 수증기 상태가 아니고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축축한 느낌이 이제 드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은,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특징은 위장과 암살이죠. 이 글로벌리스트들의 특징이 위장을 한다는 거야, 항상. 그래서 너가 발을 씻을 때 물이 튄 거잖아. 이런 식으로 위장을 하면서 발을 다 닦았는데, 제가 화장실을 나왔는데 이 나오기 바로 전에 확 바지에 축축하게 뿌리는 거예요. 다량을 이제 분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뭐 산책할 때 뭐 등등등 시도 때도 없이 이제 많이 축축하게 바지에다가 많이 뿌리고요. 그리고 전기 테러 뭐 이제 이런 건데 주로 이제 엄지 발가락 쪽에 찌릿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엄지 발가락이나 아니면은 발바닥의 그 위쪽 부분에다가 이제 전기 테러 찌릿하게 하면은 그쪽 부분을 발을 바닥에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쪽 발을 제대로 발을 디디지 못하게 이제 그런 식의 테러를 하고, 주로 제가 항상 이제 씻을 때 반신욕을 하거나 아니면은 샤워를 하거나 아니면은 세수하고 그냥 발을 닦거나 이럴 때 거의 그 아래층 19층 3호는 메인 구성원이 3명이에요. 할머니하고 손주 2명, 남자애 여자애, 그리고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19층 2호에서 자주 들락거리는 것 같아요. 똑똑똑 이렇게 노크를 통해서. 벨을 누르지 않는 이유는 저한테 저희 집에 들리니까, 위아래로. 근데 똑똑똑 하는 노크 소리도 다 들려요. 그래서 그 집에서 저는 이제 그 위아래로 다 당하는 거죠. 위에는 옥상 위에 항상 10명 정도 자살방지원, 게이트키퍼 요원들이 세팅이 돼 있고, 그리고 아래층은 19층 3호 가족, 그리고 그 집 그 손주놈, 그놈이 가장 악질적, 그리고 그놈의 동생 기집애 있어요. 그 두 년놈이 가장 악질적인 테러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19층 2호도 그 집에 들락거리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위아래에서 저는 자살방지 요원들 플러스 얘네들이 그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미리 화학무기 약통을 층과 층의 사이에 다 설치를 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영상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사를 와가지고 뭐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사를 통해서 약통을 전부 다 설치를 해놓습니다. 층과 층의 사이, 벽 틈. 그래서 굉장히 오만 사방군데에서 모든 각도에서 이 대상자를 향해서 화학무기가 날라올 수 있도록, 이 화학무기 테러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이 다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아래층 놈이 그 손주놈, 손주년, 두 년놈이 가장 악질 중에 상악질이고, 저희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게 하고 돈을 받아간 것도 19층 3호
그리고 그 다음이 20층 4호 그 아들 2명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또 악질입니다. 상악질이에요. 그래서 씻을 때 항상 19층 3호 놈이 뚱뚱하니까 이 탁탁탁탁 걸어오면은 쿵쿵쿵쿵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면 이 화장실 앞에 서가지고 이제 핸드폰으로 쏘는 거겠죠. 물론 그 천장 위에 이미 세팅되어 있는 자살 방지 요원들, 게이트키퍼 요원들, 그리고 화학무기 약통, 그리고 아래층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화학무기 약통, 플러스 이 자살 방지 요원들 19층 3호, 그 다음에 천장 위에 세팅되어 있는 자살 방지 요원들, 게이트키퍼 요원들, 이제 두 가지가 합쳐지는 거죠. 원격으로 쏘는 거, 플러스 이제 이 사람들이 쏘는 거. 그래서 굉장히 저희 집하고 안 좋은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면은 처음에는 물론 모르는 사람이고 아무 감정이 없죠. 그렇지만 맨 처음서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제 돈 받고 이사를 온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서부터 이상했으니까. 맨 처음부터 층간소음을 내고 처음서부터 그 자살방지원 티를 많이 냈기 때문에 정건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왜 돈을 주고 연봉 얼마를 주고 이사를 보내는 경우도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업 자방이에요. 전업 자살방지원.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알바를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자빠져 자다가 항상 대상이 타겟이 이제 저예요. 그래서 제가 특히 씻을 때 가장 악질적인 테러를 하고, 그러니까 반신욕을 하면은 이것은 완전 전쟁을 치르는 듯한 끊임이 없죠. 그러니까 반신욕을 할 때도 끊임없이 발에다가 스테아린산 칼슘 끈적끈적한 스테아린산 칼슘은 이제 다량을 도포를 하면 중간중간에 나와서 계속 발을 비누로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진짜 치가 떨리고 이가 갈리죠. 그러니까 샤워를 할 때도 비누칠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비누칠을 여러 번 하고 비누칠 다 해서 샤워기로 씻어내면은 또 뿌리고 비누칠 다시 하면은 또 뿌리고 다시 하면 또 뿌리고 다른 피해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극악의 테러를 씻을 때, 샤워할 때, 반신욕할 때, 그리고 잘 때 잠을 못 자게 비소 테러를 아주 그냥 초단위로 지랄 맞게 하는 것이죠.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원격으로 쏘는 것 플러스. 그래서 견딜 수 없는,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생각이 진짜 견딜 수가 없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비소 테러를 너무 아픈 비소 테러를 하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아픈 그러한 용량의 비소 테러를 맞은 적이 없었는데 너무나 아픈 테러를 하니까 다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하철에서 다 알바를 하고 그저껜가 알바를 하고 오는데 어저께네요. 오늘 하루 쉬고 알바를 하고 오는데 지하철 안에서 너무나 아픈 고용량이겠죠. 이 다량의 비소를 쏴서 살다 제가 그렇게 아픈 비소는 이제 처음 맞아봤는데 알바를 했다고 이제 그거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하는 거 이 새끼들이. 그래서 다량의 무증상 감염자가 왜 일을 하러 가느냐 이제 이런 거일 텐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이제 말씀드렸지만 코비드19는 독감 바이러스에 지나지 않는 거고 조만간에 다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독감 바이러스를 가지고 방역을 한다고 이렇게 전 세계인을 다 죽이고 있는데, 이것이 2030 의제 2030년까지 중국인 5억 명 남기고 전 세계인 다 죽이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중국은 전체 인구가 14억 중에 지금 10억을 죽이고 4억이 남았고요. 우리나라도 한 3분의 1 정도는 다 죽여서 없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죽였겠죠. 정확한 숫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알고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어이가 없는 거예요. 독감 바이러스를 가지고 전 세계인을 상대로 사기를 치면서 무증상 감염자가 일을 하러 나갔다 왔다고 그 보복으로 아주 그냥 극악의 그러한 비소 테러를 해서 못 견디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 죽여버리고 싶은 그러한 이 고강도의 그러한 극악의 비소 테러를 최근에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하는 생각이 물론 밖에서도 당하지만 집이 최악이거든요. 집이 가장 심한 곳이고 잠잘 때 그리고 또 씻을 때 이럴 때가 가장 심하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집에 최소 시간만 있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물론 밖에서도 이 강한 테러를 당하지만 집이 가장 심한 곳이니까 그러한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기억상실제를 쏘니까 미리 메모를 해놨어요. 그리고 또 얘네들의 특징이 이제 위장을 하는 것인데, 날씨가 더울 때는 땀인 것처럼, 살인가스 플러스 스타린산 칼슘, 그리고 발열제를 쏘잖아요. 막 머리부터 화끈화끈하고 이제 열이 확 오르면서, 너무 더운 느낌이 나면서 등에는, 살인가스와 스타린산 칼슘을 뿌리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가방이 무거워요. 가방이 무겁고 색이 무겁고 집에 와가지고 다 뒤져가지고 훔쳐가니까 뭐 가방이 무거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입안에 24시간 입안에 화학무기 테러를 굉장히 많이 붓기 때문에 입을 헹궈내기 위해서 지금 화학무기 막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조금 전에 지나갔죠. 그리고 입안에 다량을 쏘기 때문에 입을 헹궈내기 위해서 물을 많이 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무겁죠. 그래서 가방을 들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은 그거 가지고도 마치 땀인 것처럼 등짝에 스타린산 칼슘하고 그 살인가스를 잔뜩 뿌려놓는 거예요. 제가 이제 메리아스를 입는데 이 메리아스가 다 젖도록. 그래서 아까도 제가 운동을 하러 이제 헬스장을 가는데 헬스장 가기 전에 운동하지도 않았는데 저희 다 젖었어요. 여름도 아닌데 그렇게 땀을 흘릴 이런 날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장을 하더라도 거기에 뭐 날씨에 맞춰가지고 이 새끼들이 위장을 해야 되는데,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하기 전에, 헬스장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메리아스를 다 적셔놨습니다. 이 새끼들이. 그리고 엊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되게 날씨가 추웠어요. 저녁 시간이 되면 갑자기 기온이 급강하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찬바람이 막 부는데 그 와중에 저한테 더위제, 발열제하고 그리고 땀인 것처럼 스타린산 칼슘하고 살인가스를 막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들이 위장을 해도 뭐 이제 조금 그럴듯하게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 더위 발열제하고 그 땀인 것처럼 그러한 것들을 많이 뿌리고 있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또 따끔따끔한 수포제, 쓰라린 수포제를 어디다가 뿌리고 있냐면 소변 볼 때 성기에다가 그리고 항문에다가 수포제는 가려운 것도 있고 따끔거리는 것도 있고 일직선으로 싹 이제 피부를 절개를 해서 이렇게 벌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발가락 사이 이제 벌어지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 굉장히 많이 하는 게 이제 성기에다가 화학무기 테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라리게 소변 볼 때 쓰라리게 껍데기를 까는 거죠. 그렇게 많이 화학무기를 뿌리고 있고, 또 항문에도 그렇게 쓰라린 그러한 수포제를 많이 뿌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해서 입에 지금 발음이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입안에 화학무기도 화학무기이지만 수은 테러,
입안에 침하고 거품이 고이게 하는 이러한 수은 테러도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도 가려운 거, 그리고 쓰라린 거, 이제 여러 가지로 눈알이 아픈 거, 이제 여러 가지 이 종류를 바꿔가면서 눈에도 화학무기를 굉장히 테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리고 또 있네요. 제가 또 이제 얘기하지 않은 거는 제가 그래서 다리 비소 테러가 너무 이제 극악의 테러를 하고 진짜 이제 박재광 씨 영상처럼 쏠 때마다 이렇게 비명을 질러야 될 정도의 통증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제가 찍어봤더니 다리가 온통 푸르딩딩 보라색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실핏줄이 다 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혈관을 얘네가 터트린 거죠. 그래서 그게 보라색이 이제 혈흔이라고 해요. 혈액이 작은 혈관들이 터져가지고 왜냐면은 피부에 갑자기 다량이 이렇게 제가 극심한 통증을 느끼려면 굉장히 다량을 쏴야 되잖아요. 다량의 화학무기가 피부를 뚫고 들어오는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혈관을 다 터트리고 다리 종아리 허벅지 보니까 전부 다 온통 실핏줄이 다 터져서 전부 다 보라색 그리고 푸르딩딩한 멍들은 색깔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손 외 엄지손가락 쪽에 혈관 지나가는 데 있잖아요. 이쪽에 이런 데 보시면 이런 엄지손 그쪽으로 혈관이 좀 굵은 정맥이 지나가는데 우리가 이제 정맥 주사 맞을 때 이게 정맥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혈관에도 얘네들이 바늘에 찔리는 것 같은 이러한 원액의 화학무기 테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특징이 혈관에다가 이 굵은 바늘에 찔리는 것 같은 이런 화학무기 테러를 당하면 굉장히 아프고요. 그리고 흉터가 남지가 않아요. 보통은 피부에 이 화학무기가 뚫고 들어오면은 빨간색, 시간이 지나면서 갈색으로 이렇게 빨간 점이나 혈흔, 이제 이런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갈색으로 바뀌고 흉터가 남는데 이 새끼들이 흉터가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혈관에다가 많이 쏩니다. 그러면은 통증도 굉장히 심할 뿐더러 흉터가 남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새끼들이 또 이제 수포제 테러로 피부 껍데기를 벗기는 이런 테러를 많이 해서 아까 아침에는 껍데기를 벗겨놓고 거기에다가 또 가려운 수포제를 뿌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가려워서 긁으면 거기서 이미 껍데기가 벗겨진 상태를 제가 또 긁으니까 또 이제 피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 난 데다가 화학무기를 또 쏘고 상처가 난 데다가 화학무기를 또 쏘는 그러한 악질 새끼들입니다. 사탄의 자식들 같은 그러한 새끼들이에요. 자살방지원이 됐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됐든지 간에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코드가 올라가면서 심리치료도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은 관리사무소도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령에 아주 충실히 아주 열심히 이 사람들은 실적도 높고 그런 사람들인 것 같은데 남자들이 이제 우르르 있다가 제가 지나가면 팍 이제 웃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이제 웃는다. 이제 이런 식인데 그리고 제가 싹고 이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지면 바로 딱 끊겨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그러한 웃음인데 이것이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령에 의한 심리치료겠죠. 이제 이러한 심리치료들이 굉장히 심하게 한 명이 아니고 내가 웬만해서는 이제 잘 다운되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한 명 가지고 안 되고 이제 우르르 한 대여섯 명을 우르르 남자들 주로 남자들이죠 갖다 놓고 이제 그런 걸 시키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여러 번 심리치료를 이제
최근에 많이 하고 있고요. 코드가 올라가면서 전에 별로 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이제 심해지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먹는 거에도 굉장히 화학무기 테러를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쌀을 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음식을 먹을 때, 밥을 먹을 때 또 항상 뚜껑을 덮어 놓고 먹고 있어요. 왜냐하면 먹는데 화학무기를 밥에다가 뭐 김치에다가 너무 많이 뿌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쌀을 이제 씻으면은 씻는 중간에 엄청 많이 쏩니다, 화학무기를. 근데 최근에는 이 새끼들이 무슨 펜타닐이 굉장히 많이 빠른 무슨 마약 중독자들처럼 뭐 미친 듯이 뿌리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엊그저께 밥을 하는데도 쌀을 씻게 되면은 차라리 안 씻은 상태는 약간 농약 때문에 우리가 쌀을 씻는 건데 농약보다도 훨씬 더 많은 다량의 화학무기가 들어오니까 차라리 안 씻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번이에요. 쌀을 씻지 않고 그냥 이제 물을 부어가지고 그냥 밥을 하는 게, 물론 농약은 안 씻겼지만, 응? 그렇지만 이 화학무기를 너무 쌀 씻을 때 살벌하게 뿌리기 때문에 차라리 안 씻는 게 낫겠다 해서 씻지 않고 밥을 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봤을 때 지랄 발광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자살을 시키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은평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저의 그 메인인 집 주변에 뭐 아래층 19층 3호나 옆집 20층 4호 그리고 아래층 옆집 실장급 되는 19층 2호 뭐 아무튼 등등 이렇게 메인이 되는 이들 말고도 항상 이 메인 가담자들이 있죠. 이들도 저를 어떻게든지 자살을 시키고 돈들을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가 피해자들 중에서 지금 박재광 씨 영상을 통해서 이 내용을 이 화학무기 테러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들 어떤 건 어떤 작용을 하고 막 모든 설명을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망정이지. 이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라면 이러한 엽기적인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심리치료하고 이 극악의 이 화학무기 테러를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그래서 드는 생각은 아주 긴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일 모레 바로 이것이 중지가 내일 모레 바로 되지는 않겠죠. 어느 정도 시간이 이제 약간은 필요할 텐데, 그래서 항상 이제 드리는 말씀이 있지만, 지금 화이트헤이스 수장은 트럼프 대통령인데, 화이트 분들의 이제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피해자들은 저부터도요. 코드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는 코드를 마구 올리고 있어요, 이 새끼들이. 그래서 코드를 올릴수록 테러가 극악의 테러, 그야말로 견디기 힘든, 견딜 수 없는 이러한 테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죠. 이걸 어떻게 견디지?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정도인데, 피해자들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 연령대별로 지금 에브리데이 다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애들서부터 애들은 영유아들은 주사를 잘못 놓은 쪽 간호사들이 그렇게 다량의 주사를 놔서 죽이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베개로 눌러서 죽이고 있고, 그리고 학폭사건으로 초중고생들은 학폭사건으로 그렇게 해서 자살로 위장해서 아니면은 괴롭혀서 자살을 하도록 만들어서 죽이고 있고, 그리고 20, 30대는 칼부림 사건 내지는 뭐 층간소음 아니면은 뭐 이제 그런 걸 40대까지 그런 걸로
범행을 저지르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죽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5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발진 사고, 또 이제 60대 그 이상은 뭐 고위험군 어쩌고 해가지고 고독사나 이제 급발진 사고 이런 걸로 전 연령대별로 자살을 시키거나 아주 심한 고문을 통해서, 이 화학무기 테러 고문을 통해서 자살을 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들거나, 내지는 이들이 이제 죽이고 나서 자살로 위장하는 거죠. 자살로 위장해서 죽이거나, 이렇게 해서 에브리데이 지금 전 연령대에 걸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피해자도 단지 살아있을 뿐이지, 이 너무나 저 역시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버티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극악의 고문을 당하고 있는 이런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이트 분들은 피해자들의 이런 상황을 좀 알아주시고, 하루빨리 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좀 폐쇄해서 이 테러를 중지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입니다.